우리 딸이 이제 6학년이란 말이야. 사춘기에 사춘기에 접어들었고 말을 정말 더럽게 안 들어. 말 시키면은 귀찮아하고 그냥 이제 자아가 좀 커가고 있으려니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6학년 교실의 모습이 좀 궁금하긴 해. 이제 5학년, 6학년 이런 고학년들 특히 6학년이 본격적으로 좀 사춘기가 시작이 되니까 네가 6학년 담임을 좀 자주 맡았었다고 했잖아. 6학년 교실의 모습은 어떤지 뭐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나를 좀 교실에서 저기만 카메라 의식하지 말고 좀 나를 봐줘요. 카메라를 내가 생각하는 고학년은 또래들끼리 무리를 짓는 무리를 짓기 시작하는 학년이 여자아이들 경우는 4에서 5학년에서 시작해 6학년 때는 딱 무리를 많이 짓는단 말이야. 30명 정도로 구성이 되니까 그럼 15명, 16명을 봤을 때 여자애들 15명이면 내가 봤을 때는 절반 정도는 이렇게 무리를 같이 짓고 싶어 하는 그다음 인싸하고 싶은 아이들이 한 7, 8명 정도. 뭐 나머지 7명이 남는다면 나머지 3, 4명은 그냥 공부하고 주변에 상관이 없는 아이들. 나머지 3명은 뭐 아니면 다른 반 친구들한테 관심을 그냥 우리 반에는 좀 관심이 없는 그런 친구들 아니면 얘네한테 끊임없이 끼고 싶어 하는 아이들. 하지만 끼지 못하는 아이들. 떠돌아다니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교실에서 부유물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 인싸 친구들은 이렇게 7, 8명 이렇게 같이 모이거나 걔네들이 한 그룹일 수도 있고. 그치. 여왕벌, 소위 말하는 거기 인싸 중에 인싸. 그 여왕벌이 이제 조금 좋은 영향력을 발휘했거나 아니면 리더십이 좋은 아이인 경우는 이렇게 전체 아이들 7, 8명이 이렇게 같이 모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아이가 둘이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찢어지기도 무서운데요? 하고. 근데 그것도 얘네들이 또 처음에 막 생긴 그룹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빠지거나 안 된다. 이 아이가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 완전 작은 사회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 작은 사회이고 이게 아줌마 그룹이나 6학년 그룹이나 똑같구나. 근데 항상 여기 인싸 클럽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참 사실은 보기에 제일 애잔하고 그래. 답답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이 지금 놀고 싶어 하고 하는데 이 여왕벌의 그런 그날의 기분이나 아니면 리더십의 기분도 그 다음에 그 리더십의 정도 아니면은 이 인싸 친구가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다 포용하고 그런 아이가 우연이면 다행히 그러면 걔도 데리고 오고 그러면 반 전체가 이제 하나가 되는 정말 그런 반은 정말 1년 동안 재밌겠네. 내가 건드릴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 얘가 이제 화가 났다 얘를 이제 팽하거나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게 선생님 입장에서 선생님 눈으로 이렇게 관찰이 다 되나? 너무 잘 보이고 너무 잘 보여? 그런 왜냐면 이제 쉬는 시간에 어떻게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도 쉽게 눈에 띄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 친구들이 친구들한테 대하는 거나 선생님한테 대하는 거랑 다르게 할 때가 많은데 예를 들어줘봐. 그거가 딱 보이지.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하고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 선생님한테는 세상 나는 모범생으로 보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치. 그런 우리 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제 회장이나 이런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모범생인 척 하지 하고 그때 이제 뒤에서는 친구들을 대할 때 원치 않는 거를 시킨다던가 그 아이에게 또 그런 경우도 있어. 이제 자기의 그런 영향력을 발휘해서 좀 얘한테 특혜를 줘서 그 아이가 이렇게 억지로 따라오게 만들어서 2인자, 3인자를 삼는구나.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주도하게끔 끝까지 이제 하려는 경우도 있지.
나는 이 이야기를 또 들으니까 그러면은 그 2인자, 3인자 또는 그 밑에 또 그 하위에 맴드는 그 친구들은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얘한테 계속 끌려다니면 아이들도 속상하고 사실 그거를 만약에 부모님이 아시면 너무 속상할 것 같거든. 어떻게 얘네들은 그럼 생존 법칙이라 그래야 돼? 뭐 1년을 어떻게 좀 지내야 해? 그런 경우에 이제 상처를 받았을 경우 있잖아. 그럴 때 부모님한테 말하는 경우는 너무 다행인 케이스야. 오늘 그 아이 때문에 힘들고 이런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를 자기가 자각하고 그걸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면 너무 건강한 그렇지. 고민이 되는 거야. 자녀 간의 관계가 건강한 거지. 일단 들어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그렇지. 이제 그러는데 나는 너무 걱정스러운 거는 그런 아이들 중에서 이제 부모님한테 그런 거를 얘기를 하지를 못하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라고 자기를 자책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어떻게 너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거나 아니면 이제 기분 나쁜 말을 들었거나 그럼 이 아이는 이제 또 착한 아이인 경우 참는 경우가 있잖아. 아, 맞아.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참으면 계속 될 거 아니야. 계속 된단 말이야. 엄마 아빠한테 상의도 안 하고. 상의도 안 하고. 선생님한테 말하나? 선생님도 어렵잖아. 마찬가지로 말을 못하고. 그래서 점점 자기 안으로 이제 내 안의 잘못으로 계속 인식이 되면서 자존감만 점점 낮아지는 거야. 그럼 이 아이는 다른 친구들하고 이제 관계를 맺기가 더 어려워지. 실패 경험이 생기니까. 실패 경험도 생기고 이 아이의 이제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해결 방법도 친구들이기 모르고. 때문에 부모님이 행동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 온 마음을 다해서 일단은 그 아이의 마음 공감해주고, 그치, 상처받았으니까. 공감해주는 걸로 들어주는 거. 근데 두 번째는 내 딸이 그렇게 해서 엄마 나를 말로 상처 주는 항상 상처 주는 친구가 있어.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 일단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물어봤을 것 같고 속상했을 거를 일단은 좀 위로를 해줬을 것 같긴 해. 그리고 이제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사회기술이나 대처기술이 정말 많이 부족하거든 사실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제 그 상황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그 상황에 맞는 이제 대처 방안을 이렇게 좀 주입을 해줄 것 같기는 해. 좋은 방법이야. 하지 말아야, 잘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 할 거는, 일단은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봐야지 이 엄마가 아이와 동일시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얘기를 딱 처음 들었을 때, 첫 번째,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거. 누가 그랬어? 야, 그런 그래, 거. 누가 그랬어? 너 걔 진짜 나쁜 애다. 그치. 걔랑 어떻게 놀지 마. 그럴 수가 있어? 판단하는 거. 그렇지. 부모가 판단한 거. 맞아.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나쁜 건, 야, 네가 어떻게 했길래 걔가 그러니? 그렇지 말았어야지. 비난. 너는 왜 그 애가 그랬을 때 너가 빌미를 줬다는 식. 안 그래도 네가 자존감이. 잘못했으니까 걔가 그랬겠지. 너가 그랬으니까 그랬겠지. 네가 그렇게 착하게 구니까 뭐 예를 들면 네가 그렇게 맹하게 구니까 걔가 그랬지. 아니면 네가 공부를 못해서 가장 야, 공부 이상한 걸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애를 그런 비난하는 그러니까 거. 아이가 자존감이 지금 낮아져 있는데 더 낮게 하는 거 그건 정말 안 하실 거라고 믿고 그렇지. 그거는 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더 또 너무 공감해 주면서 걔 진짜 나쁜 애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 상대방을 너무 안 좋게 이제 얘기하는 것도 왜냐면 상방 행동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화돼서 이제 내 아이와 그 상황을 좀 바라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해. 그렇게 걔를 비난하면 안 되는 게 부모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억지로 이어준다고 해서 걔네들이 잘 이어지는 게 아니야. 아니지. 특히 6학년은 뭐. 겉으로는 화해했어요. 이제 그렇지. 그러면서 더 뒤에서 사이가 괴롭힐 수도 있고. 더 나빠질 그럴 수도 수 있는. 너 선생님한테 얘기했다며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부모님들은 자기가 이제 해결해 주려고
그 다음에 그 아이랑 동일시 되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위험하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좋은 사람만 있지 않잖아. 그럼. 우리 사회에. 그래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따로 없는 것 같아. 나랑 맞는 잘 사람과 맞는 맞지 사람. 않는 사람인 거잖아. 그래. 그러면 이 위기, 난관을 이 아이가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맞지 않는 아이는 안 놀아도 돼. 관계를 안겨줘도 돼, 정말. 그래.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거지. 거지. 너의 친구가 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맞는 친구 딱 한 명만 찾으면 돼.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이 평온해지는데 이제 그런 정도는 선생님이 도움을 조금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제 맞는 친구를 찾는 거는 사실은 이 아이가 찾으면 가장 좋지. 얘가 이제 그런 찾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고 사회성이 이제 부족한 경우일 경우에는 의사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다 보니까 뭐 이런 자리 배치 이렇게 모듬으로도 많이 앉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모듬에서 같이 한번 앉혀줘 볼 경우도 있고 좋다. 학부모님이 선생님한테 이러한 일이 있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좀 맞는 친구를 교실에서 혹시 선생님이 보신 아이 중에 우리 아이랑 맞을 수 있는 친구가 누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여쭤보고 뭐 선생님도 아시니까 그렇게 해서 좀 도움을 요청을 하면 선생님 그거는 너무 잘 해주실 수가 있거든.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여자애들만 얘기했는데 남자애들도 얘기를 해볼까? 남자애들은 고학년 되면 딱 아까는 여자애들은 무리짓기라 그랬잖아. 남자애들은 서열화. 그 서열화는 똑같다. 수컷이야. 수컷의 세계. 수컷의 세계, 힘의 세계 너무나 지배를 받는데 그게 예전에는 우리 어릴 때는 운동 잘하고 싸움 잘하는 거. 네, 싸움박질을 그렇게 해서 서열을 쫙 정했지. 근데 이제 요즘에는 학폭을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싸움을 절대로 하면 안 되니까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공부야? 공부야? 슬픈 동네. 가장 많이 물어본다? 뭐 물어보는지 알아? 선행 어디까지 뺐어? 그렇지. 너 수학 어디 하니? 제 중학교 과는 이렇게 그러면 나서는 게 많아. 선행에 의해서 서열이 정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너는 나보다 높아, 낮아.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는 사실 좀 기이한 경우인 것 같고. 내 생각에. 우리 동네는 안 그래. 보통은 운동이야. 운동, 인기, 뭐 약간의 힘? 운동을 잘하는 게 곧 힘인 거지. 그렇지. 남자애들은. 운동으로 쫙 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축구를 한다, 이제 반별로 뭐 대항을 한다, 이제 그러면은, 이거는 운동을 못하는 애들은 굉장히 슬픈 체육 시간이 되는 거지. 이렇게 축구를 하고 그러면 이제 못하는 친구들이 공을 잡았다. 그럼 생기는 일. 야, 패스해! 너 빠져. 패스를 했다. 슬프다. 제대로 할 리가 있겠니? 없지. 제 공도 제대로 잡아보지도 않았는데, 온갖 비난이 막, 나들고. 상처다. 상처지. 잘하는 애가 실수하는 거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자기 실수에 대해 아주 관대하지. 그렇지. 근데 좀 이제 못하는 친구, 뭐 그런 친구가 그러면 아주 막 비난을 또 선생님 없을 때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남자애들은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내가 봐도 그래. 운동으로. 그래서 근데 뭐 운동을 못하는 애를 잘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 신체적인 부분은 사실 좀 타고난 거라서 신체적인 능력은. 맞아. 운동신경 이런 거는. 그치. 근데 그럼 어떡해. 그 운동을 못하는 경우에도 사실 엄마가 조금 이제 기본적인 거는 가르칠 수 있다. 얘가 이렇게 탁월하게 막 잘하게는 못해도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으면 이 아이를 조금 높이 그거는 이제 열외로 쳐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동은 정말 젬병이야. 너무 못하는 경우도 있지. 하지만 얘는 바둑을 잘해. 그런 걸 이제 알아주고 친구들이 알아주고 그럼 얘도 그거 하나로 인정을 받아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제 자기도 주눅들지 않을 수 있고 친구들도 인정해주고 뭐 이제 약간 이런 경우. 그러니까 운동이 아닌 그런 경우는 결국에는 그럼 또 장기인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평범한 친구들은 사실은 또 그런 게 없어. 그렇지. 그럼 어떡해? 근데 찾아보면은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나는 싶어. 배려를 잘 한다든지, 그럼. 따뜻한 마음이 이런 게 돋보이는 행동을 잘 한다든지, 아니면 보이는 거라고. 인사를 서도. 잘한다든지. 그치. 그래서 어른한테 정말 깍듯하게 인사를 잘하는, 그러면은 이제 막 칭찬을 많이 받기도 하고. 뭐 곤충에 대해서 난 너무너무 좋아해. 곤충에 관련돼선 얘한테 모르는 게 없어. 뭐 그런 경우도 한 가지만 쭉 파는 경우도 나는 맞아, 아이들이 이렇게 좀 쳐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맞아. 어떤 친구는 아는 친구 아들인데 컴퓨터에 빠져가지고 PPT를 열심히 만들어서 너무 좋지. 그거에는 얘는 잘해. 이게 그런 거 너무 생기더라고. 좋고 그다음에 뭐 마술 같은 거 맞아. 그럼 그 마술 하나 특히 가지고 있는 것도 애들 앞에서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거나 가르치면서 뭐 예를 들면 슬립백 하나만 해도 애들은 다 배우러 온다고. 나는 그거 평생 해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특이한 거잖아. 그런 거 하나 친구들에게 좀 내세울 수 있는 거 그렇지. 하나 있으면 조회수 장난 아니던데 그거 슬립백 친구? 하는 거 그 친구? 각자의 한 가지 특기 나는 그걸로 남자애들의 서열화는 또 잠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이제 모욕적인 말을 맞아. 듣거나 남자애들은 오히려 좀 여자애들보다도 맞아. 이렇게 직설적으로 거칠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때 해결책. 마음이 다치지 않게 또 아까 그 여자아이들의 그 해결책처럼 많이 들어주고 엄마가 마음이 단단해지게 해주는 것도 사실 부모의 역할일 수 있어. 이 아이의 상처를 내가 대신 아파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 맞아. 이 아이가 사실 어렵고. 해결해줄 수 없어. 상처를 이 계기로 얘가 좀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계기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상처를 안 받고 살 수 없고, 맞아. 앞으로 나가도 어쨌든 계속 상처잖아. 그럼. 또 너무 심한 경우에는 또 부모나 선생님이 개입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 일단 뭐 폭력적인 사건에 그런 거를 절대로 참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거는 뭐 이제 가볍게 그렇게 하는 경우였고 그렇지. 이제 정말 부모나 선생님들은 너한테 이제 너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다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해주면 이 아이가 이제 그런 일을 당할 때 꼭 얘기해 줄 수 있고 혼자서 너무 두렵고 무서울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도 좀 소심하고 왜소한 아무래도 그런 친구들이 많이 좀 그런 모욕적인 행동들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뒤에 그런 든든한 어른들이 좀 너무 불안해 하시지 말고 우리 애 어떡하지? 하고서 불안해 하시지 말고 좀 더 의연하게 단단하게 좀 버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맞아. 그러면 아이도 똑같이 잘한다. 그렇지. 그런 마음을 딱 딛고 잘한 아이일수록 나중에 더 맞아. 크게 성공할 수 있다. 맞아, 그 나도 믿음을 그렇게 가지고 부모님들도 좀 지지를 해주시면 맞아. 좋겠어. 그래. 말을 좀 먼저 거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 우리 집에요. 그런 거는 좀 기술을 알려줄 필요가 있잖아. 기술을 이런 거지. 스텝 1 책을 읽고 있는 아이에게 가서 너 뭐 읽어? 이렇게 뭐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를 그냥 옆에 가서 듣고만 있어. 오늘의 미션은 듣고만 있어. 네. 그래서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와. 왜냐면 그런 애들은 그냥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인 줄 알고 그쵸.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거든. 우리 집에는 책을 펴놓고 가만히 앉아 있어. 심지어 어떤 친구들이 너 이 책 좋아할 것 같아서 읽어봐 이렇게 권해주기도 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얘기해 줄 거는 그러면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서 많이 얘기를 해줄 경우 있잖아. 고맙게도. 그러면은 그때 단답형으로 얘기하거나 만약에 별로 뜨뜻미지근하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다시 그 친구들은 이제 얘를 이해할 정도의 나이는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내가 관심 다가오는 없나 거 보다. 관심 없나 보다 하고 다시 다가오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얘한테는 너가
계속 역할극을 해줘. 만약에 뭐 읽어? 라고 했으면, 이거 책인데, 이렇게, 이러이러한 책인데, 이거를 엄마가 어떻게 사줬고, 내가 이걸 어디서 산 거야. 이렇게 말을 길게 늘 수 있게, 길 수 있게 역할극. 내가 이제 만약에 뭐 질문을 했어? 그럼 우리 딸이 대답을 했잖아? 그럼 얘는 길게 얘기를 못하는 애야. 그래서 걔가 물어본 거를 너는 어때? 그래, 너는 어때? 그거라도 하라고 맞아, 했어. 맞아. 이게 그렇게 길게는 못해요. 그런 맞아, 친구들은. 맞아. 어떤 상황이 내가 외웠던 상황이 아니라 못 외워. 다른 상황이 왔을 때 대처를 못해. 고난인도라서 그냥 너는 어때? 뭐 그냥 매우 짧게. 그렇지. 한 두세 마디 정도로 주의를 해주는 그 게. 두세 마디라도 진짜 가만히 있어서 나 뭐 읽어? 끝 이거보다는 그렇지. 얘는 너는 이랬거든. 너는 이렇게 이야기해준 것도 진짜 좋은 적이고, 그리고 친구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가서 들어보고 그러면은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얘가 그 친구들이 관심 있는 것도 뭔지 알았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한마디로 내가 관심 있는 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끼워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자리에 가만히 있지 말고 일단 가서 일어나는 것도 사실 어려워. 근데 시켜야 돼. 어색해.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걸 어색해 하는데 1, 2, 3, 4학년까지 못하다가 5학년 때 조금 했지. 조금 이제 사회성이 발달하면서 그 다음에 또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들으면서 좀 이제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가 생길 수도 있어. 우리 집 애 같은 경우는 해리포터에 미친 듯이 꽂혀가지고 해리포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좀 말을 많이 걸어주고 이런 경우가 그거는 있긴 했어. 너무 잘 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무슨 장기가 있는 경우,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뭐 그런 게 있는 경우, 담임선생님이 이제 그런 거를 좀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그렇지. 얘를 칭찬을 해준다든지. 그럼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의 역할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탁을 드리면 그렇지. 선생님들도, 왜냐면 선생님들도 모든 아이들이, 반 아이들이 다 같이 화목하고 좀 이렇게 잘 지내는 게 반 분위기상 너무 좋고, 또 소외되는 애들이 없는 게 그게 가장 베스트지. 제일. 주변의 반응이 어땠어? 주변에 유익했다. 네, 그래서 더 많은 내용을 듣고 싶다. 뭐 그런. 더 많으네요. 앞으로 쭉 나와 주실 거죠? 네. 여보세요? 도움이 되신다면 종종 알겠습니다. 뭐 주기적으로까지는 어렵겠지만 종종 부탁드립니다. 네. 왜냐면은 이걸 학교 생활을 어머님들이 사실 어디서 듣기가 어려워. 그리고 이제 직접 선생님들께 전화드리기도 긴장을 하시고 그냥 전화 안 오면은 잘 있겠거니 하고 이제 계시기는 하는데. 그치, 학교 선생님하고의 그런 개인적인 일로 내가 좀 피해를 드릴까 해서 전화가 좀 많이 꺼려지니까. 맞아. 선생님들을 대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정말 고마울 것 같아. 알았어.